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장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손바닥 장자, 갑갑자 그래요. 그래서 그 손가락이 있는 손바닥을 갑갑이라는 것은 갑이는 그 조그만한 상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조그만한 상자를 이렇게 밀어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그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넣었다 뺐다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있는 손바닥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것을 장갑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장갑을 끼웠다 뺐다 하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 의미는요, 방안 또는 장식용으로 손에 끼는 물건, 그거를 장갑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장갑의 그 유래를 좀 찾아보니까요. 장갑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고고학자의 밝힌 바에 가면 이미 만기 구석기 시대에 인류 방한을 목적으로 손가락이 없는 단순한 주머니 모양의 긴 장갑을 사용했다고 한다. 자, 가장 오래된 유물의 하나에 젊어서 죽은 고대 이집트 툰탕카멘의 왕의 것으로 끈이 달린 중기 길이 5손가락을 넣을 수 있게 만든 마제철칙의 정교한 장갑이다. 고전 고대에서도 장갑이 사용되었음은 그리스 로마 문헌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중세에 들어오자 상층에서 많이 보급되어 헝겊으로 만든 것과 가죽으로 만든 것을 사용했다. 그래요. 이게 구석기 시대부터 장갑을 만들었었다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래요. 현금 이제 장갑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손바닥 장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급에 있고요. 손바닥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 손 안쪽, 손등과 반대되는 곳. 그렇죠. 이게 이게 안쪽, 이게 손등이고 손등에 반대되는 게 손바닥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한자상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오히려 상자 또 높을 상자도 됩니다. 높을 상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손수자죠. 손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높을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 손바닥, 자기 손바닥을 상대에게 보일 때가 언젠가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가 멀리서 아는 사람이 반가운 사람이 올 때 보면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헤어질 때도 잘 가라고 또 이렇게 손을 흔들죠. 그때도 손바닥을 이렇게 상대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뭔 일을 잘해가지고 뭐 상을 받거나 할 때 기뻐가지고 양손을 들고 막 흔드는 그런 모습 봤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선언할 때 손바닥을 이렇게 높이 들고 이렇게 선언하죠. 다 그런 것들이 전부 손바닥을 이렇게 높이 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상대에게 보일 때 높게 보이면서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장자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그건 이제 우리 뿌리 채널이니까요. 손바닥 장자에 들어가는 한자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오히려 상자라고 그랬죠. 오히려 상, 높을 상 그랬어요. 오히려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 뭐냐면요. 생각한 것과는 달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자글소죠. 자글소. 자글소는 여기서 이제 자글소 모양. 자글소 한자 모양이에요. 자글소 한자 모양. 모양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맨 밑에 거요. 이게 뭐냐면은 들경자입니다. 들경. 들이라는 것은 이게 넓은 들판, 확 트이는 그 넓은 들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멀경 몸변하고 입구변이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리서도 넓게 이렇게, 들이 이렇게 넓게 있는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들경 모양 한자예요. 이것도 들경 모양, 들경 한자 모양, 그걸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상자로는 생각한 것과는 달리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뭔 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한 거는 이런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다른 그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 같은 거를 보면은 옛날 집에 옛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냥 아파트가 막 그냥 막 뭐 40, 50층 막 이게 엄청나죠. 층수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데 지금 말고 이 한자는 옛날 한자니까요. 옛날 배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시골 단층에 시골 가면은 뭐 이렇게 기와집 있고 초가집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땅에 이렇게 집이 단층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이제 언덕이 이렇게 높게 언덕이 있고 거기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곳은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이렇게 높은 데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상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이자가 왜 그렇게 되냐면요. 여기 지금 언덕이 이렇게 있죠. 언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습. 자, 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덕이 있고, 계단이 있고 하는 그렇게 높게 있는 것이죠. 그래도 높을 상자고, 집이 그렇게 높게 있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단층에서 기와집과 초가집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높게 있는 것은 드물죠. 그래서 생각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라는 상이, 오히려 상이 그런 거니까요. 이게 상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상, 높을 상 그렇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손수자는 여기 손수자인데요. 손수 이건 7급에 있습니다. 이 손수자는 우리가 손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마디가 3개예요. 이렇게 마디가 3개입니다. 그렇죠? 엄지손가락만 빼고요. 엄지손가락은 2마디고 나머지는 다 3마디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3마디를 연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 그래서 손수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오히려 상이 높을 상자, 이게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도 지금 높을 이게는 높다 그런 뜻으로 나타납니다. 높을 상자니까요. 높다. 예, 그런 뜻이고, 여기는, 흑토자입니다. 흑토.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땅이나 흙, 뭐 장소,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흙으로 만드는 모든 재료를 또 흑토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지금 높게 이렇게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땅에서 흑토자로 썼으니까 이게 땅이죠. 땅에서 높게 이렇게 집이 있는, 그런 높이 집이 있는 집이 있죠. 네,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집땅자입니다. 집땅. 6급에 있어요. 집이 높게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집들은 뭐 이렇게 보면은 단층에 초가집 이렇게 기와집 이렇게 있는데 동네에 가보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높게 이렇게 있는 집이 또 있어요. 언덕에 이렇게 높은, 예, 그런 집땅, 그런 높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높을 상자니까 높다 그런 뜻이죠. 높다 그런 뜻이고, 요거는 칠복자인데요. 칠복자는 뭐 때리다, 치다, 두들기다, 그 다음에 뭐뭐 하다, 여기서도 뭐뭐 하다. 뭐뭐 하다 그런 거예요. 높은 데서 뭐뭐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높은 데서 뭐뭐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높은 데 정상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이게 높다는 거 얘기 들어간 거고요.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지금 주변 환경이 환하게 탁 트이는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죠. 예. 이게 그냥 열심히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땀이 나고 힘들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딱 정상에 올라갔을 때 시원하고 또 주변 환경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 그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이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보면 정말 너무 주변이 아름답잖아요. 싹 멀리까지 그냥 환하게 보이는, 막힘없이 탁 트이게 환하게 보이는 거.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트일 창자입니다, 이게. 탁 트일 창자예요.
요거 2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탁 트이다는 것은 막힘없이 주변에 넓게 환히 보이는 그런 걸 말하는, 그렇게 높게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높다 그런 뜻입니다. 높을 상자니까요. 높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두자입니다. 오두자.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높다 하는 게,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상에서부터 위로 높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높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두자니까 우리가 옷이, 위 옷이 있고 밑에 옷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여성들의 한복이 보면은 위에 저고리는 짧죠. 그렇잖아요. 짧잖아요. 짧죠. 위에 길이가. 근데 치마는요. 치마는 엄청 길죠. 그때 밑에서 이렇게 높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인데, 치마는 옷이죠. 그러니까 옷인데 우트리 옷보다 치마가, 한복의 치마가 밑에서 이렇게 보면 길잖아요. 그래서 높다라는 얘기는 바닥에서 높이, 하늘을 향해서 높이 있는 거를 높다고 하는 것이니까 길게 높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높게 있다는 게, 이것은 치마가 여기서 이렇게 길까지 긴, 이렇게 길게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마 상자예요. 치마 상자.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 또 높다 그런 뜻입니다. 높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밭전자입니다. 네, 밭전자, 그래요. 자, 그래서 밭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언덕을 향해서 이렇게 밭이 높게 있는 것이죠. 네, 그죠? 밭이 있다. 그런 게 높이 있는 게 밭이 있는데, 이 밭이 지금, 밭이 높게 있다 그러니까 밭이 높게 이제 언덕에 이렇게 높은데 여기 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랑이 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자가 뭔 자냐면요. 마땅할 당자예요. 이게 마땅할 당자인데, 이 마땅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땅하다 그런 뜻은 이제 그 국어사전 의미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물이 사물이 어떤 조건에 잘 맞다 할 때를 마땅하다라고 쓰고요. 또 마음에 들어서 좋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물이 어떤 조건에 딱 맞다. 그렇게 생기는. 이 한자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보면은 지금 이 밭이 지금 여기 동쪽에서요. 서쪽이에요, 서쪽. 그러니까 해가 여기서 떠가지고 쭉 이렇게 갑니다. 이게 떠서 저기 지는 쪽, 그게 하루 종일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북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높은 언덕에 막혀 있어가지고 북쪽에 찬바람을 막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조건이 가장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이게 밭이 이 조건에, 환경 조건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할 당자입니다. 이게 밭이 이렇게 높으면, 밭이 이렇게 높고 동쪽과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밭은 농작물이 아주 잘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광합성을 많이 하죠. 식물은 광합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온도도 적절하게 따뜻해야 돼요. 너무 추우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딱 맞다. 그래서 마땅할 당자입니다. 이건 5급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높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높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거는 나무목자예요. 나무목.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인데 나무가 높은 데서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나무인데 나무가 높은 데서 자란다. 낮은 데서는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무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산앵두나무, 산앵두나무 당자입니다. 1급에 있어요. 그래서 산앵두나무가 높은 산 중턱에서부터 그 위로부터 자라요. 밑으로는 안 자랍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높을 상자를 쓰는 것은 나무가 높은 데서 자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앵두나무가
이 산 중턱에서 높은 산 중턱 이상으로 그 높은 데서만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산앵도나무당. 그래서 노풀상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앵도나무는 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무 목자를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높다 그런 뜻입니다. 높다. 그리고 이거는 조개패자예요. 조개패. 조개패는 돈, 재물, 예, 그런 걸 나타내죠. 예, 재물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 재물을 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환차성은 지금 여기서 해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선수들이 뭐 경기를 해가지고 막 뭐 금은동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1등은 금메달을 딱 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등이 금메달이죠. 그러니까 높은 게 금메달이잖아요. 그렇죠?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그렇잖아요. 이게 높은 거니까 금메달.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물은 돈, 재물에 해당되는 게 재물. 금메달, 메달도 재물이에요. 그죠? 예, 금으로 만드는 재물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수가 1등을 높게 1등을 해가지고 재물, 이게 금메달을 이렇게 이제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주는 거를. 상이죠, 상. 상줄 상자입니다. 상줄 상자예요. 5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또 이게 지금 오히려 상자, 높을 상자가 들어간 한자를 쭉 보면은요, 이것도 높다 그런 뜻입니다. 높다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수건건이에요. 수건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건을 높게 뭐 매다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한자처럼 우리가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높을 상자와 그 다음에 수건건, 수건을 높게 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우리 백유민족 해가지고 하얀 옷만 입었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수건을 둘러맸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얀 수건을 이렇게 둘러맸죠. 머리는 높죠. 그러니까 높은데 수건을 둘러맸다는 게 머리가 높으니까 높은 머리에 수건을 둘러맨 거예요. 수건건자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일할 때, 또 뭘 만들 때, 또 이렇게 논밭을 갈 때,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제 실내나 어디 방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하얀 띠를 항상 맸어요. 그래서 항상 맸으니까 이게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상자예요. 4급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렇습니다. 일반 평민들이요. 예, 그래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높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높다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거물 흑자입니다. 네, 거물 흑자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은 거물흑자를 좀 살펴보면은요, 거물흑자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불화자예요. 불화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흑토자입니다. 이게 그 거물흑자만 생각할 때 그래요. 흑토. 그 다음에 맨 위에 가요. 거기에는 이제 연기통이에요. 연기통이 이렇게 거물흑자가 그래요. 이 거물흑자는 그래서 이렇게 부엌에서 불을 떼면은 그게 이제 그 방으로 연결된 구들장이 있습니다. 그 구들장에 거기에 이제 넓은 그 돌을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에 위에다가 흙을 발라요. 그리고 나서 방장을 까는 그 방이 옛날 그 시골의 그 방이 그랬어요. 옛날에. 이 부엌에서 불을 떼고 할 때 그런 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토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방바닥에 흙을 이렇게 바르고 그 위에 방장을 깐 거예요. 그 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을 지나서 밖에 집 뒤에 보면은 높게 굴뚝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굴뚝에 이렇게 불을 떼면 굴뚝에 검은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물 흑자입니다. 그래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방이 따뜻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러면 방보다 이 부엌에서 불을 떼는 게 낮아요. 부엌이 낮습니다. 이 부엌이 낮고 방은 높아요.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은 시골을
집에 보면은 부엌이 낮고 방은 높아요. 그렇게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불을 떼 가지고 구들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연기통으로 해서 날아가는, 연기가 날아가고, 그 열기는 구들장 방 안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방이 좀 긴 시간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기서 높다라는 얘기는 바로 부엌보다는 높은 그 방의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무룩자는 여기서 지금 이게 불을 때 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엌에 불을 때 가지고 이렇게 연기통으로 연기가 나오는데, 그때 방이 따뜻하고 그 방이 따뜻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음식을 먹거나 얘기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는. 그래서 높은 방에는 높죠. 부엌은 낮고 부엌보다는 방이 높기 때문에 또 높은 상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많이 모이는 거죠. 무리. 그래서 무리 당자입니다. 무리 당자예요. 예, 그래요. 4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죠. 물수. 그 다음에 이것도 높다 그런 뜻입니다. 높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높게 이렇게 치솟아오르는 거 여러분 봤죠? 우리가 그 파도가 이렇게 막 높게 와서 막 부딪히면 물이 막 물결이 높게 이렇게 팍 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물결 높을 큰 물결 창자입니다. 그래서 큰 물결 창자예요. 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갑갑자라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갑갑자는 지금 1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조그마한 상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저기예요. 튼 입구, 튼 입구 몸편입니다. 튼 입구 몸편. 그 다음에 또 상자방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요. 그 다음에 이게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죠. 이건데 이게 이제 이거는 천간갑. 천간갑이라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갱신 임계 할 때 그 갑을 병정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옷 갑자도 됩니다. 갑옷 갑자도 돼요. 그 다음에 딱지갑. 딱지갑, 이게 딱지라는 것은 등딱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북이 등딱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4급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갑옷갑, 등딱지갑을 우선 먼저 설명하고, 갑옷갑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거북이에요. 거북이 등딱지가 지금 이렇게 있죠. 등딱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등딱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딱지가 있고, 여기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 거북이 이게 등이고요. 거북이 등이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등에 그 딱지갑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거북이가 이게 지금 만약에 위협을 느꼈을 때 이 목이 이렇게 들어가죠. 머리가 들어갑니다. 위험을 느꼈을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험이 다 사라졌을 때 이제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또 걸어가죠.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또는 위아래. 그리고 여기서는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들어가면 안 보여요, 머리가. 그죠? 나오면 보이고.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이다, 안 보이다, 들어갔다, 나왔다, 보이다, 안 보이다, 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 있어요. 이 갑자가. 이게 지금 이 거북이 득딱지와 거북이 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다양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상자 갑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를 갖다가 열면,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나오면은 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밀면은 닫히고 하는 그런 옛날 조그만한 그 상략갑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갑갑자를 쓰는 이유는 거북이가 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갑갑자를 쓴 겁니다. 이게, 가옥갑자, 청강갑자, 딱지갑자, 이 자를 여기다 쓰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튼 입구 몸을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겉에 상자 모양을, 이렇게 그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 자를 써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뭐예요? 상자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갑. 갑이라는 것은 작은 상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양하게 이 갑자가 들어가는 게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문문자죠. 문문자예요. 그 다음에 이 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다음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댐의 문이에요. 댐의 문. 댐이 있죠. 댐, 여러분. 큰 댐에. 그래가지고 그 댐에서 물이 밑에서 필요하면은, 논에 물이 필요하면은 수문을 딱 이렇게 올려요. 이걸 올리죠. 올리면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물이 많을 때는, 장마 가지고 막 긁을 때는 이제 논에 그 많은 물이 흐르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홍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밑으로 내리죠. 그렇죠. 이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또 문이죠. 그러니까 문문자를 썼고, 요거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또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문갑이에요. 그래서 수문갑. 1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이기 때문에 문문자를 썼고요. 요거는 위로 올리면은 물이 빠지고 밑으로 내리면 물이 잠기고 하는 그런 수문이다. 그래서 수문갑자입니다. 예, 그래서 갑갑자를 쓴 거고요. 요거는 매산자입니다. 매산.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들어갔다 나왔다, 또 보였다 안 보였다, 이 세 가지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가 산이 있어요. 여기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이 여기 크게 있고요. 이쪽에 산이 있고, 여기는 바다의 물이에요. 바닷물인데 여기에 이제 산이 있는 거예요. 매산자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산을 말하는 거고요. 산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를 쓰는 이유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민물대예요. 민물인데 이게 썰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차가지고 안 보입니다. 바닷물이 안 보여요. 여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렇다가 이제 민물대, 썰물대 이게 빠지면은 이게 또 보이고, 또 민물이 들어오면 또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곧이라고 합니다. 곧. 그래서 이게 곧갑자예요. 곧갑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2급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과 연결된 이 부분이 바닷물이 밀려오면은 안 보이고, 바닷물이 차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닷물이 빠지면 보이고 하는 그런 곳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을 곧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금자입니다. 세금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개념으로 썼어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뭐예요? 갑옷이죠, 갑옷. 이 갑옷입니다. 갑옷. 갑옷은 뭘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잖아요, 쇠로. 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쇠로 되어 있어서 쇠금자로 쓴 거고요. 그럼 우리가 갑옷을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때 어떻게, 이거 지금, 여기가, 뒤에도 이게 다 뺑도랗게 다 쇠로 되어 있어요, 지금. 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갑옷이. 그러면 이걸 입을 때, 사람 몸이 여기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래가지고 머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끼어야죠. 사람 몸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이거 자크를 열고 단추를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그 뺑 돌아서 다 그 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벗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벗을 때는 또 몸을 밑으로 빼야죠. 그렇죠? 그래서 몸을 위로 올리고 몸을 밑으로 빼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나왔다 들어갔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이결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게 이제 갑옷값도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갑옷값이 2급에 있는데요. 이자와 이자를 같이 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간갑, 갑옷값, 딱지갑, 거북이 등딱지 모양으로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거북이의 이게 목이 머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요. 이 세 가지 의미로 한자를 썼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손수자입니다. 손수.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몸을 다리든지 팔이든지 뭐 어느 배든지 어느 부분이든 그러니까 손으로 꽉 누르면 들어가죠. 그래갖고 손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꽉 누르면 들어갔다가 손을 놓으면 다시 들어간 부분이 쏙 올라와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손으로 눌렀죠. 이게 누를 앞자입니다. 누를 앞자예요. 이거 성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세조자입니다. 세조자. 그러니까 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새가 있어요. 그런 새가 뭔 새냐면은 오리가 그렇습니다. 오리 종류가 그래요. 천둥오리든 쥐오리든 뭐 이렇게 물에서 놀다가 물속에 저기가 있죠.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물속에 놀다가 배고프면 이제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나 청둥오리 같은 것도 다 새 종류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세조자를 썼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게 모기 활동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물속 쑥 들어가서 잡고 다시 잡아가지고 먹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래서 이게 오리 앞자입니다. 2급에 있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 목자예요. 나무목. 자, 이것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만들었는데 뭘가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에 뭐 양들이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다 돼 있죠. 이렇게. 그 목장에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목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우리에다가 가둬놨죠. 가다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뺑 돌아서 가다 놓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나무로 만든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짐승들을 또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때가 있잖아요. 이 문이 있죠, 문. 밖으로 내보내고 또 들어오고 하는 게 우리죠. 우리라는 것은 짐승의 집을 짐승을 가다 놓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을 가다 놓는 곳. 그것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 목자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곳이 우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앞자입니다. 우리 앞자예요. 우리라는 것은 동물에 가다 놓는 곳.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는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동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나무로 만든 그 우리다. 그래서 우리 앞자다.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를 또 그림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